9개 시군에 한 목소리로 의혹을 제기할 정도라면 지금 전북 민주당 공천은 이미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조작 의혹 앞에서 공천의 공정성이 흔들고 있고 그 신뢰의 뿌리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의 잡음이 아닙니다. 어느 한 후보의 불만도 아닙니다. 전북 민주당 공천 전체가 중대한 불신과 의혹 한가운데 서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 전북 표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도민과 당원 앞에 분명한 해명을 내놓았습니까? 의혹을 차단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했습니까? 아니면 침묵과 시간 끌기로 이 사태를 덮으려고 있습니까? 저희는 엄정히 요구합니다. 공천은 민주주의의 입구입니다. 그 입구가 조작 의혹으로 흔들리는데도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당 지도부가 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중앙당은 즉각 전북 지역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윤리 감찰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둘, 안심번호 추출과 경선 여론조사 방식 전반에 대해 외부 검증에 즉각 착수하십시오. 셋,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경선 절차를 중단하거나 전면 재설계하십시오. 넷, 우리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정상적인 경선 활동을 우리는 중단합니다. 침묵으로 덮고 시야로 분노를 무디게 하려는 지도부는 더 이상 지도부가 아닙니다. 중앙당 지도부는 지금 즉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 우리는 자기 한 사람의 공천을 위해 선 것이 아닙니다. 전북 호남 지역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신뢰, 마지막으로 회복해야 할 공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천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다시 한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수 예비후보 한수용, 임실군수 예비후보 성준후, 술장군수 예비후보 임종철, 무주군수 예비후보 윤정훈, 부안군수 예비후보 김양원, 장수군수 예비후보 양성빈은 이 서울 출장으로 참석은 못하였으나 함께하기로 하였고, 군산시장 강임준 시장님도 함께하지는 못했으나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부안군수 후보 박병래 이분도 함께하기로 했는데 오늘 급하게 기자회견을 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다는 점 양해드리고, 우리는 이 저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님들 기자의 질문 간단하게 몇 가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우리 후보님들께서 주장하시는 이번 민주당 도당 경선에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작년 10월 가운데서 작년 10월 달에 최초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 지난 군 예를 들면 평상시 이제 인구가 소멸이 돼서 7,000개 정도 안심번호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3,000개 정도가 늘어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조국 이제 보통 보면 ARS 휴대폰 응답률이 대도시 같은 경우는 많아봤자 5%, 7% 이렇게 됐는데 25%, 37%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그때 당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저희가 했던 임실군 지역의 어느 한 분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 그제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의미 있는 진술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제 노컷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수사가 선거인 조사가 마쳤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어제 띄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선 자체가 여론조사로만 진행되고 그게 진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시면
1인당 보통 보면 여론조사 방식 무작위 추출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하나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상대 후보나 이런 조직적으로 들어왔던 세력들은 1인당 6대를 유심 2개를 집어넣으면 12개까지 번호를 해가지고 이미 12대 아니면 10대 6대가 가지고 있고 한 대 하고 그래서 이걸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호남 지금 현재 제 말이 거짓이라면 더불어민주당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은 맞으면 이거 공정 경선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8개 가지고 있고 10개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 가지고 있고 이건 맞지 않은 겁니다. 그런 일이 전라북도 경선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난번 군산에서 국회의원 선거 하실 때 우리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한 집에서 전화기 수백 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직 날아갔잖아요. 근데 저희 임실 같은 부안 같은 우리 진안 같은 이쪽은 거기는 20만이 넘는 지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임실 같은 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업자들이 끼어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합니다. 우리 임실의 여론조사 51% 나왔습니다. 응답률.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으로 임실에 거주하는 사람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판들이 그렇게 까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설만 있었던 것이 이번에 경찰 조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서 언론에 나오면서 구체화된 겁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도당이든 어디든 다 문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고 그간에 관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바로잡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잘해야 되는 경선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못하게 경쟁을 해서 업자가 끼고 돈이 끼고 사람이 몰려드는 그렇게 해서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여론을 그걸 민주당의 70년 민주정당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바꿔야죠. 중앙당은 어떻게 바꿀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사람이 각 지역에서 여론조사 1등이 달리고 있는 후보를 환경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을 저희 후보들은 요구하는 겁니다. 대안을 좀 제시해 대안 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인당 주민등록상의 그 지역에 6명, 7명 다 그 추출하지 말고 1인당 한 번호 하나씩 주십시오. 그럼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 주고 그렇게 업자들 써가지고 각 지역에 들어와 있는 그 후보들 제명시키십시오. 윤리감찰단에 나와서 이거 확인하면 금방 확인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론조사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에 경찰에 이미 나갔던 부분이 진안 같은 예를 들면 7,000개 당연하죠. 인구 2만도 안 되는 지역에 계속 인구가 소멸됐으니까 핸드폰도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 달에 3,000개가 갑자기 들어왔으면 이거 범죄 행위 아닙니까? 왜 알고도 가만히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군산에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거는 그런 일이 정말로 다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방식으로 경선을 치러서 그걸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많이 한 사람들이 다 후보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 그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 지역 전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나서서 그리고 이렇게 심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제발 나와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이대로 가면 무조건 패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전략도 정치를 계속해서 대물림해야 됩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경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중앙당에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불공정하잖아요. 누가 봐도 불공정합니다. 몇천 개가 들어온 것도 불공정한데 한 사람당 7개, 8개, 9개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하나 가지고 있고 이렇게 했던 그 여론조사가 반영이 돼서 그 사람이 후보로 선정된다면 또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달라는 기자회견을 저희가 급하게 하고 그 계기는 어제 노컷뉴스 여론조사가 언론 보도가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싸워왔던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던 그 오늘 기자회견 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노컷뉴스 그 여론조사는 근데 중앙당에서 한 게 아니지 않나요? 노컷 네, 그 기사 나왔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건
중앙당에서 전라북도 임실선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라북도 임실에 어느 분이 그 관련자가 경찰에 가서 그죠. 근데 그 경찰이 수사하는 여론조사가 중앙당에서 실시한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전국 도당에서 모든 책임을 중앙당에 민주당의 중앙당의 방침 따라 아니, 그 움직이죠. 도당에서 한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그 여론조사가. 그건 이제 중앙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당원만 한 것도 아니고 네, 일반 안심번호를 한 여론조사입니다. 네, 그리고 언론사에서 한 그렇죠. 거잖아요, 사실. 자, 언론사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여론조사 업체가 선관위에 신청을 하면 선관위에서 통신사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통신사에서 선관위 사이버 거쳐가지고 다시 여론조사 업체로 갑니다. 근데 여기에 이 불법 핸드폰이 들어가 있다는 내용. 저는 이제 진안군인데 인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는 계속 줄습니다. 계속 줄고 있는데 1년에 여기 우리 공이 다 400명 정도씩 돌아가십니다. 이 지역이 2만 조금 전후니까 400명 정도씩 돌아가는데 지금 한 7, 8년 전부터 계속 핸드폰으로 들어갑니다. 실제 이렇고 그리고 인구가 핸드폰이 3,000개가 늘었다는 것은 인구 계산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 진안 같은 경우는 만 한 500명 정도 인구가 늘은 거예요. 어떻게 한 달 만에 만 500명이 늡니까? 그래서 이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언론사 여론조사만 끝나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거는 일단은 언론을 호도해서 국민들 시선을 어지럽히지만 민주당의 경선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당원 50%, 여론조사 50%입니다. 그 50% 기준이 이 여론조사 기준하고 똑같이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도당이 지금처럼 계속 문제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면은 이 후보 단일 행동이나 구체적인 집단 행동을 이어가야 돼요. 저희는 오늘부터 이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있을 때까지 공식적인 선거도 중단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당사 올라갈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봐야죠. 변호사님 일정이 촉박합니다 지금. 네.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그만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대응을 해도 괜찮겠어요? 이분들이 나중에 당선이 되면 이 여론조작은 막걸리 공신선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인 이 선거의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왜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시대에 22세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아마 그건 법적인 처분도 마땅히 이어져서 대부분 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아까 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사건은 지난부터 시작해가지고 8군데 자치단체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직적 여론조작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조직적 여론조작으로 판단해서 전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겼어요. 지금 전북경찰청 반부패수사부 2팀과 3팀에서 하고 있는데 3팀에서는 전제 다른 수사 내려놓고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관위에서 판단했고 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경찰청에서 이 압수수색 검찰에 요청을 했고 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이것은 다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앙당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국의 이 모든 국민들과 이 전라북도 호남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나 있는데 지금 입 닫고 있는 것은 중앙당과 도당입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행동을 같이 하고 이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합의한 게 있습니다. 이 선거 우리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선거 끝나고도 이걸 뿌리를 뽑아야 호남의 정치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후 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아마 내일 우리 중앙당에 저희들과 뜻을 같이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중앙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사에서도 저희가 돌아가면서 집회를 계속해서 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이 상황들은 들어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실체가 어떻게 드러날지 잘 지켜봐 보시고 아무튼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는 아까 대안 말씀하셨는데 아까 결국 한 사람이 전화기를 5대, 20대 갖고 있으면 지금 현재는 안심번호가 그 숫자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는 거고 결국 한 사람당 전화기 대수와 상관없이 한 개의 안심번호만 여론조사할 때 부여하도록 하면은 그게 공정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제 전북 지역에 선거에 큰 파란이 하나 있었는데 김관영 지사님 63만 원 때문에 제명되셨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그 63만 원하고 지금 우리들이 말씀드린 이 범죄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제명하십시오. 맞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쭉 돌다가 나이대 딱 물어보고 그 연령대는 다 찼습니다. 이래버리더라고요. 이름 좀 정확히 네. 알게 그 플래카드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 이름을 한 한수영 오늘 8개 시군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8개 시군의 예비 후보님들 네, 네. 몇 분? 아홉 분이십니까? 8개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 문제 두 분인데 어디에 그러면? 부안. 부안? 아. 예, 부안군 같은 경우에는 박경래 예, 예, 국장하고 예, 예. 김양호 소장님. 그리고 지난 며칠인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명 군수 후보가 군산도 그렇게 했고 부안 같은 경우는 4명 후보가 1인 1 안심번호 이 부분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1인 전화기 대수와 상관없는 1 안심번호를 해줄 것을 도당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당과 중앙당이 이걸 좀 책임 있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고 또 공정한 선거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기관이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대포폰이라고 하죠. 이 지역별로 군 단위는 거의 3만 대씩 들어왔습니다. 아니 3천 대씩. 제가 봤을 때 전북에 제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3만 대 이상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전북에. 그런데 이 들어온 시점을 보면 작년 8월 말 정도에 거의 대부분 들어왔고 추가로 연말 정도에 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1인 1 핸드폰도 좋지만 지금부터 1년 전 그렇죠. 아니면 선거일 1년 전 그렇죠. 기간. 이때 기간에 그걸 빼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아마 대포폰 못 들어갑니다. 작년 그래서 7, 8월 정도부터는 제하면 선거일로 따지면 1년 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 전 정도에 안심번호로 하면 저희는 다 찬성합니다. 봐봐요. 1년 전에 그 지역에 살았던 전화번호예요. 1년 전에. 최근에 네. 이런 여론조작이나 대부분 들어온 그 시기를 보면 요 최근에 특히 작년 10월달, 11월달 요 최근에 다 올라가요. 달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 기간을 그러니까 1년 전으로만 돌리고 그다음에 1인 1표제를 하면 이거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북에 한 말씀 더 드리고 짧게 드리고 말씀하시면 전북의 그 군단이 2만, 3만 이 정도 되는 군단이 전부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작년 8월 말경에 거의 3,000대씩 공익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들어온 데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라든가 모든 게 나와 있는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전 정도 거로 해야 말씀하신 대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앙당이나 도당에는 눈 감고 있습니다. 잘못됐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근데 이게 죄송하지만 오늘 그 기자회견의 가장 큰 골자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의 이 방식이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 게 애초에 이게 잘못. 그렇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가 안 된다라는 말씀. 조작의 의혹이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뭔지 알겠고 네. 그럼 도당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론조사로만 진행. 근데 이게 특히나 호남에서 거의 그렇습니다. 전남북에서는 공천이 당선이라. 표현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정하지 않는 지금 현재 전화기 대수에 의해 가지고 안심번호 그 숫자가 조작이라는 표현보다는 공정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여론조사라고.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선은 지금 부적절 이런 대안을 빨리 마련해서 해나가는 진행하라. 겁니다. 예. 그때까지 이게 도당에서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선거도 저희들이 중단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도당에서는 중앙당에 책임질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내일 중앙당에 가실 때 삭발이라도 좀 하십시오.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선 일자도 확정되는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게 상황이 그 전부터 있었으면 괜찮은데 최근에 경찰 조사 유일명